안녕하세요. 2024 AI 디지털 에듀테크 아카데미 기초 원격 직무 연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수업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해드릴 안산 원곡초등학교 교사 이준영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부터 디지털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분야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수업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것을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종이를 넘기면서 이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이미지 형태로 학생들에게 주던 그런 교육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육 매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로 들어가서 교육 매체를 생각해 보면 동굴 벽화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 동물들을 사냥하고 또 식물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동굴에 벽화를 그려서 활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책이 발명이 되고 그 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큰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궤도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막 연구실에 이런 궤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학교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궤도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다가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게 되면서 학교에 TV, 실물 화상기, PC, 노트북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노트북과 PC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스마트 기기가 거의 보급이 완료된 그런 상황이라고 선생님들께서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학교에서 모여서 뭔가 게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에듀테크는 이러한 방향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진작시키면서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친숙한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고 학생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나 어떤 AI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은 수업이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근미래에는 이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도구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AI가 활용되어 학생들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는 제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연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에듀테크 활용 교과 사례 및 기초 소양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가 무엇이고 에듀테크의 종류와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또 여기 기초 소양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선생님들께서 에듀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이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연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에듀테크와 교수학습 활용 교과별 사례라는 측면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맞춤형 수업을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수업 사례를 통해서 에듀테크를 적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에듀테크 활용 교과 사례 및 기초 소양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란 무엇일까요? 이 에듀테크라는 용어는 약 2018년 정도부터 인터넷에서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듀테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에듀케이션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또 수업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도구를 우리가 에듀테크라고 하는데요. 이 에듀테크는 주로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것처럼 웹사이트 같은 형태가 있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선생님들께서 에듀테크를 사용하시는 경우 이런 웹사이트 형태의 에듀테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전용 앱이 개발되어서 이 앱을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에듀테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전용 어떤 장비가 필요한 그런 에듀테크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한 어떤 기기나 어떤 작은 어떤 교구 등을 활용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하드웨어 형태의 에듀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듀테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에듀테크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2024년에는 에듀테크라는 것의 분야가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듀테크가 끝없이 확장되고 있을까요? 처음 에듀테크가 개발이 되고 에듀테크가 사람들에게 상용화가 됐을 때에는 여기 하단에 있는 LMS 같은 형태의 에듀테크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여태까지 수업을 해 나가시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LMS 형태의 에듀테크를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LMS란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학생들의 뭐 출결이라든지 아니면 숙제라든지 알림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부를 한 어떤 이력 등을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도 하고 문제도 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듀테크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CMS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 LMS를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LMS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학습 자료를 주고 또 과제를 주고 문제를 주고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제, 동영상, 또 과제를 할 어떤 워크시트, 종이, 학습 자료 등이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되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선생님들의 노트북이나 USB 등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업로드해서 LMS를 통해서 보내줘도 괜찮겠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 최근에는 에듀테크에 들어와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LMS만 이용하셔도 LMS에 내장되어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수업을 설계하시고 또 자료를 학생들한테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듀테크는 LMS를 기반으로 CMS, MDM, 생산성 도구, 업무 효율화 도구들을 끝없이 흡수하면서 점점점 강화된 어떤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MDM이라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에 속하는 에듀테크 도구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어떤 태블릿에 있는 화면이나 태블릿의 어떤 그 배터리 용량 또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에서 교사가 통제해서 그런 것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듀테크는 점점 더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간단하게 특징과 좀 장점을 좀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듀테크를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시는 게 좋고 또 어떤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에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지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 웹사이트 형태로 된 그런 에듀테크의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나의 수업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학생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에 에듀테크를 도입하는 진입 장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웹사이트의 경우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이제 웹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반드시 와이파이 환경을 좀 요구한다는 점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의 학습 이력을 쌓아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자주 좀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앱 형태의 에듀테크의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이로스코프와 같이 방향을 설정하거나 또는 GPS, 뭐 카메라, 터치 스크린 등을 활용해서 다채로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에듀테크를 우리가 앱 형태의 에듀테크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능이나 사용감 측면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거운 그런 측면은 있지만 기능이나 사용감 측면에서는 웹사이트보다는 좀 우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특정 어떤 과목에서 특정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적합한 콘텐츠 형태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왜 그럼 기능적으로는 앱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이제 기능적으로는 우수한데 웹사이트 형태를 왜 많이 활용하게 되냐면 이제 앱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의 어떤 OS에 따라서 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웹 형태의 에듀테크가 좀 선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드웨어 형태의 에듀테크의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학교에서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뭐 VR 기기처럼 다채로운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미래에는 다양한 하드웨어 형태의 에듀테크 도구가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에듀테크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개인화된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어떤 학습 경험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한 명이고 학생들은 이제 여러 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듀테크에는 반드시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그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든지 어떤 콘텐츠를 본다든지 한다는 것에서 뭐 자동적으로 채점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한 조언을 해주거나 학습 코스를 설계해 줌으로써 개인화된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에듀테크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학습 콘텐츠를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종이로 된 워크시트나 아니면 학습지 또는 어떤 뭐 TV 화면으로만 보여주게 된다면 굉장히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적어질 텐데 지금은 학생들에게 다 태블릿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뭐 3D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들을 하게 되면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어떤 수업의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지적 자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에듀테크를 도입해서 활용하시게 되는 계기가 가장 많은 계기가 이 협업입니다. 주로 이제 모둠 활동을 하거나 어떤 조사 발표를 하는 경우에 이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모둠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수업을 할 때에도 에듀테크 도구가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나왔던 그 개인화된 학습 기회, 학습 콘텐츠의 접근성, 또 협업 및 창의력 향상에서 선생님께서 이거는 대체 어떤 단어지?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시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요 슬라이드에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좀 있으시면 요 슬라이드를 좀 정독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소개만 해드리면 이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때에는 이 적응형 학습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선생님들이 이제 시력 검사를 할 때 이제 여기 있는 숫자가 2 이렇게 읽으면 다음 조금 어려운 게 나오고 이것도 3 읽을 수 있으면 좀 더 어려운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력을 검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새 나오는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에는 이 적응형 학습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문제를 맞추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고 문제를 틀리면 좀 쉬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나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협업 보드라는 그런 에듀테크들이 있는데요. 자, 아주 많이 선생님께서 익숙하게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온라인 공간에 어떤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거나 학생들이 자료 조사한 것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런 형태의 이런 바둑판 형태로 제시가 돼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업로드할 수 있게 게시판처럼 글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학습 콘텐츠들이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개발이 돼서 이 LMS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는 학생들이 뭐 학습지를 하던가 어떤 문제풀이를 할 때 굉장히 단조롭게 그냥 문제에 대한 답을 쓰거나 어떤 주관식 답을 입력하는 그런 형태의 활동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학습 콘텐츠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평행사변 내용의 어떤 그 모눈 칸을 숫자를 센다고 했을 때 이 모눈을 직접 태블릿에서 터치를 해가지고 옮겨보거나 또는 간단한 어떤 정오답이 체크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를 스마트 학습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에듀테크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에듀테크를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 또 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선생님께서 영재학급이라는 학급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영재학급의 업무를 이제 맡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재학급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로만 진행이 되는 영재학급도 있겠지만 다양한 여러 학교에서 인근의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운영되는 그런 영재학급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학생들한테 어떤 안내사항을 제시하거나 어떤 과제를 주거나 또는 학부모와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학생과 우리 학교 학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 학생에게는 뭐 안내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학부모에게 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좀 소통을 하는 그런 방향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이웃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안내장을 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주말에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가정통신문 같은 걸 줘서 서명을 받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물론 뭐 영재학급에 계속 매 시간마다 다 와가지고 다 가정통신문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괜찮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또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의 학부모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학생의 학부모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그 연락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이 학생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끊겨져 있는 것처럼 이 학생의 학부모의 연락처가 실제로 뭐 바뀌거나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영재학급 운영할 때 뭐 안내사항을 전달한다든지 과제를 제시한다든지 교육활동을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방식으로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습터와 같은 온라인 LMS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LMS의 특징은 학생들이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재학급을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운영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활동이나 또는 안내사항에 대한 전달 방식이 굉장히 제한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교사가 이 학습터에 올려놓은 어떤 콘텐츠를 보고 또 그 본 콘텐츠를 다시 학교에 와서 영재학급에 실제로 와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창의적인 형태의 수업으로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있겠죠. 또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한다든지 가정통신문을 준다든지 어떤 서명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실제로 과제를 줬을 때 이 학생이 이 과제를 실제로 수행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그 과제의 어떤 점유율, 과제의 어떤 진행률 또는 완강률 등을 살펴보시면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성실하게 선생님이 준 과제를 한 학생이고 어떤 학생들이 안 한 학생인지를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문제도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주게 되면서 주기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학생들이 실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생들이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어떤 문제를 주고받으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종류를 다채롭게 만들어 나간다면 방금 보신 것처럼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영재학급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 또 이것이 비단 영재학급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실제로 계신 학급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어떤 콘텐츠나 과제를 제시하게 한다면 실제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한번 또 사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수업 개선 목적으로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사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수학 시간에 이제 컨버스와 자를 활용해서 작도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컴퍼스라는 게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을 친다든지 또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컴퍼스나 자 또는 작도를 하기 위한 어떤 종이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컨버스를 가지고 오는 시간, 또 자를 꺼내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이걸 도입하기가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 그 수업을 선생님께서 운영하신다고 하실 때 웹 기반의 수학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례로는 이제 폴리패드라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어떤 것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리패드라는 도구는 선생님께서 수학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하는 다양한 어떤 교구들을 이제 웹 공간에서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이 되는 그런 에듀테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어로 이제 바꿔놓고 좀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그 뭐 자나 뭐 각도기 또는 삼각자 또는 그 컴퍼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컴퍼스를 활용해서 어떤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5cm짜리 원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 자와 컴퍼스를 실제로 학생들이 가지고 활용을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장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과연 미래에 실제 자와 컴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지, 아니면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설계를 하거나 작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후자 쪽이라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 도구와 특히 수학 스마트 교구를 활용하는 거에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자, 예를 들어 이 5cm짜리를 컨버스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서 한번 원을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필을 잡고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컴퍼스를 통해서 이제 원의 크기를 정확하게 작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를 옮기거나 이 자와 컴퍼스를 통해서 뭐 원의 중심이라든지 뭐 반지름 또 지름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수학 수업을 좀 운영을 하실 수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게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웹 형태의 스마트 수학 교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웹 기반의 스마트 교육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책상 위에 태블릿이 올라가게 되면서 태블릿에 PDF 형태의 교과서를 올리게 되고, 그 교과서에 직접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그간 준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교구들을 끌어오면서 뭐 지오보드나 뭐 어떤 탱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수학 교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그냥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끌어다 쓸 수 있게 하게 되면서 우리 수학 수업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교구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이 에듀테크를 선생님께서 수업에 도입했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나의 수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또 굉장히 학생들도 여러 가지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학 수업이
좀 밀도 있고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여러 명이게 되면 여러 명의 어떤 교구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그 교구를 사용할 때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교구를 사용하다 보면 교사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강의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이 학생들에게 콘텐츠 형태로 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웹 형태의 스마트 교구를 활용하신다면 선생님께서 유용하게 수학 수업을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 웹 기반 형태의 어떤 스마트 교육 콘텐츠들을 학생들과 굉장히 많이 해보았는데요. 이 실제로 요 왼쪽에 있는 그런 교구들을 학생들에게 이끌어 올 때 학생들 입장에서 와, 이런 것도 있네, 와 같은 그런 경험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또 실제로 학생들과 이런 스마트 교구를 활용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끌어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콘텐츠들을 학생들과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밀도 있게 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활동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면, 선생님과 함께 뭔가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하는 거랑 이 학생이 하는 거에 이제 진도나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선생님을 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TV 화면 등을 보여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스마트 교구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형태의 콘텐츠나 또는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수업 활동에 잘 따라오고 이제 좀 뒤처지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협업 보드라든지 어떤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에듀테크들을 많이 활용해 보신다면 실제 선생님들의 수업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종이로 된 어떤 교과서 또는 종이로 된 학습지에 참여했을 때의 그런 눈빛과 이런 태블릿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때의 눈빛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또 집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형태의 어떤 스마트 교육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 이런 스마트 교육 콘텐츠들을 끌어다가 쓰신다면 학생들의 흥미에 적합한, 또 학생들의 어떤 학습 양식에 적합한 형태의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선생님들께서 목표로 하고 계신 그런 어떤 학습 목표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에듀테크 활용 교과 사례 및 기초 소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듀테크란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서 기술을 통해서 교육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도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술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수업과 학교 생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도구,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에듀테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듀테크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력 검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학습지를 주면서 학습지의 문제를 풀어보고 또 채점을 한 결과를 보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학생 수준 파악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면, 이 에듀테크를 통한 디지털 방식의 교육에서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적응형 평가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해줄 수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손쉽게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에듀테크가 하게 해주면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 학생들과 협동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형태의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에듀테크 도구를 많이 선생님께서 활용하시게 된다면 좀 더 기존의 수업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다양한 교수 방법과 어떤 그 수업 활동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에듀테크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간의 어떤 학교에서는 다양한 어떤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또는 구성원의 아니면 시설적인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그런 한계로 인해서 수업에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데 에듀테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나도 이 에듀테크를 통해서 나의 수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좀 바꿔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에듀테크 활용 교과 사례 및 기초 소양 1차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2차시 연수에서 뵙겠습니다.